안녕하세요. 지구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있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에서 사는 놈, 또 바위에서 사는 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그 동물들을 사는 것이라든가 그것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동물들을 분류하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을 사람의 특성하고 연결시켜서 체질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물들과 사람들의 체질의 특성을 서로 연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질 분류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 즉 새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체질을 조류라고 하는데요. 이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히 들어보실 때 좋아하는 새가 있으면 그 새의 특성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단 그 생김새를 보면 눈이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입이 부리가 나와서 톡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입이 작고 입술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웃입술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입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입술도 얇고 또 하나는 몸에서 어깨가 즉 날개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어깨가 발달했다, 크다. 그리고 엉덩이와 허리, 다리가 날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눈빛도 반짝거리죠. 그리고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좀 급한 편이죠.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리고 예민해서 주위를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가장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는 가장 일찍 일어나는 체질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건 무엇일까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이 새의 종류를 말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새와 비슷한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유명한 분들 보면 탤런트에서는 최진실 씨 그리고 삼이자 씨 이런 분들이 그러셨고요. 개그맨에서는 이성미 씨가 이 조류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유명한 가수 아주 인기가 있는 가수 장윤정 씨도 조류에 해당하십니다. 이 조류의 이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분들의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눈이 발달합니다. 눈이 발달하고 또 하나는 감각, 센스가 풍부하고 다정다감합니다. 그 새들이 멀리서 아주 벌레를 찾아서 잡아먹는 것처럼 이 조류의 체질들은 눈이 밝아서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해도 자기가 찾아야 될 것은 잘 찾습니다. 이게 눈이 밝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이 반짝거리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감각, 센스가 좋다. 그리고 행동이 재빠르고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발달했기 때문에 패션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멋쟁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의 눈빛이 반짝인다고 하는 것은 다정다감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조류에 속하는 분들은 다정다감합니다. 그리고 애교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부침성도 좋고 유머 감각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삐치기도 잘하고 또 금방 또 잘 풀립니다. 그리고 새를 보면 지지배배 노래를 잘 하는데 이렇게 새가 노래를 잘 하는 것처럼 조류들은 노래를 잘합니다. 또 목소리가 맑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새를 보면 새가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연신부리로 자기 몸을 자꾸 씻어냅니다. 이렇게 조류들은 성격이 깔끔하고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새가 사는 곳을 보면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요. 높은 곳을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남보다도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자존심과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류에 있는 분들은, 조류에 속하는 분들은 남들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경쟁심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를 보면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일정하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철새들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자기 철새들이 왔다가 떠나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류들은 어떤 시간이라든가 약속에 정확하게 그것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른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개 다시는 신용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의 체질들은 대부분이 양심적이고 거짓말을 못하고 솔직하고 예스와 노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잘 웃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조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예쁘고 다정다감하고 노래를 잘하고 말도 잘하고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고 그리고 할 말은 정확하게 일정하게 잘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빨리 잘 처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류들에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 뭐가 있냐면 비위가 약합니다. 새들 보면은 먹이를 먹을 때 덥석덥석 우적우적 먹지를 않습니다. 콕콕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쪼아 먹어요. 그래서 입이 작죠. 그러니까 입이 작아서 식사를 할 때 많이 먹지 못하고 조금씩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들은 식사량이 적고 식욕이 적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위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편식도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심하고 예민합니다. 새를 보면 모이 한번 찍어 먹고 주의 살피고 모이 한번 찍어 먹고 또 주의 두리번거립니다. 이것은 걱정을 잘하고 소심하고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들을 보면 가슴 부위가 벌렁벌렁벌렁한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조류의 사람들은 가슴이 잘 벌렁벌렁 불안하고 잘 두근거리고 예민해서 신경성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불안증이다, 신경성 불면증이다, 아니면 신경성 소화불량이다, 아니면 신경성 변비다. 또는 심장병 이러한 것들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이거 새를 보면은 이 후다닥 급하죠. 그리고 예뻐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살살 조심해서 따라가도 어느새 후루룩 날아가요. 이 새는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빨리 급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 하기를 좋아하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류들은 항상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흥분도 잘하지만 냉정할 때는 아주 냉철합니다. 신중하기도 엄청 신중합니다. 오늘은 조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8살 먹은 남자아이가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근데 얘가 왜 왔느냐면 고추가 아프다고 왔어요. 고추가 아프고 혈류가 나온다고 이것이 한약으로 치료가 되느냐라고 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알아보려고. 근데 애기를 보니까 이놈아를 보니까 얼굴이 붉어요. 그리고 입이 작고 웃입술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복진을 하다 보니까 이 가슴 흉골, 가슴뼈 한가운데가 톡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조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의부감에 보면은 심장이 약하면 마음이 잘 불안하고 얼굴이 붉고 어깨와 등이 잘 아프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마음이 잘 불안해서 즐겁지 못하다. 그리고 소장에 문제가 있으면 웃입술이 짧고 들리면 소장의 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가 잘 아플 수가 있고 요도가 아프거나 가려운 것이 잘 생깁니다. 요즘 말로는 요두염이나 방광염에 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얼굴이 붉고 입이 작으면서 웃입술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애는 심장과 소장이 약하다. 즉 심장과 소장에 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애기 엄마에게 제가 하나씩 물어봤어요. 심장이 약하면 잠을 깊이 못 자거든요. 꿈도 많이 꿔요. 그래서 애가 잠을 잘 잡니까? 잠을 잘 자는 것 같은데 잠꾸대도 하기도 하고 자다가 놀래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애가 깜짝깜짝 놀랄 텐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체질적으로 조류에 해당하잖아요. 웃입술이 좀 들렸고 얇고 입이 작으니까. 그래서 애가 머리가 좋고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삐치기도 잘하고 금방 풀리기도 하고 고집도 한 고집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애가 좀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참 신기하다 하는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얘가 입이 작다고 하는 것은 밥을 적게 먹는다고 그랬죠. 밥을 적게 먹은 것은 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편식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웃입술이 들렸으니까 소장의 병이 있으니까 간혹가다 배도 잘 아프고 소변을 보는 것과 관계없이 꼬추가 아파가지고 잘 만작거리기도 하고 혈류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소변 검사를 해보면 혈류가 나오는 수가 자주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검사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검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맥을 보고 얼굴을 보고 복진을 해보고 모든 증상들을 엄마가 말씀도 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엄청 놀라시지. 근데 한의학은 이렇게 몸 밖을 상태를 살펴보고 몸 속의 건강을 알아내는 아주 높은 수준의 공부가 필요한 공부입니다.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데 얘가 평소 자다가 잘 운대요. 그리고 잠꼬대처럼 뭘 쭝얼쭝얼 말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 놀래서 아주 깜짝 놀래서 아주 자지러지게 놀래서 우는 것 같이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이 짧아서 잘 안 먹고 짜증도 많고 배가 잘 아프다고 하고 또 편식을 한대요. 그리고 꼬추가 아프다는 소리를 간혹가다 하는데 근데 애가 자꾸 꼬추를 자꾸 만작만작거리니까 엄마는 소위 말하는 성조숙증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하나 얘가 검사를 해보니까 소변에 혈류가 나오는 거예요. 혈류가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인가 해서 검사를 하라는 검사를 모두 다 해봤어요. 안 나오니까 척수액까지 빼서 검사를 한 거예요. 척수액을 빼는 검사를 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 통증이 고생이 엄청 심하세요. 애기들한테 이렇게 이제 척수액을 빼서 검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이것이 했는데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더 커져서 엄마가 병이 들 지경이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되는가, 이것은 뭐 한의원에서 어떻게 좀 아는가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애기 맥을 보고 얼굴을 보고 다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게 믿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애기한테 약을 먹였어요.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요두염이나 방광염 또는 심장이 이런 계통으로 병이 생기기가 쉬운 체질입니다. 그래서 애가 약을 먹고 한 보름 후에 엄마가 오셨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부터는 잠도 잘 잔대요. 그리고 밥도 그렇게 편식을 하고 까작까작 잘 안 먹고 배 아프다고 칭얼거렸는데 배도 안 아프다고 그러지. 밥도 잘 먹지. 그리고 꼬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연히 고맙고 신기한 일이지. 사실 그동안 하라는 검사를 다 하느라고 아주 엄마 말대로 기둥뿌리가 뽑히는 줄 알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더라 이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한의학은요. 겉을 통해서 속의 상태를 알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태여 속을 들여다보고 떼어내고 잘라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생김새를 보지요. 그리고 피부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눈, 코, 입, 귀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봅니다. 그리고 맥을 봅니다. 그리고 팔, 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상태를 봅니다. 손톱, 발톱도 봅니다. 머리카락도 봐요. 안 보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밖에 나타난 것이 속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애엄마가 그럼 얘를 언제까지 더 약을 더 먹여야 되나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더 먹여야죠. 언제까지 먹여야 되느냐? 얘가 가슴이 여기가 가슴뼈가 이게 톡 동그랗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판판하게 들어갈 때까지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상당히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약을 먹어서 이것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 애가 나중에 컸을 때 한 대학교나 들어갔을 때 이제 수술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다. 이 가슴은 심장의 집인데 이 심장이 편안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가슴도 편해지고 같이 좋아진다. 그래서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였어요. 근데 가슴이 진짜 판판하게 들어갔어요. 톡 튀어나오고 볼록하게 나온 것이. 까무라칠 일이지. 엄마는 이 나중에 수술해 주려고 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슴은 심장의 집입니다. 심장의 집이기 때문에 심장의 집이 불편하게 생겼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심장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밖을 좋게 하려면 안을 좋게 하고 안을 좋게 하려면 밖을 좋게 하는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이 아기는 그 가슴이 편편하게 치료를 해준 겁니다. 조류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류들은 그 심장이 예민하고 약하기가 쉬운 체질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왕성해서 이 아래 허리 다리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생김새도 허리 다리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건강 관리는 이것을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건강관리의 가장 핵심은 이 조류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이 안정이 되느냐. 새들을 보면 새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조류의 체질들은 높은 곳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곳에서, 즉 아파트도 저층보다는 고층이 좋고 반지하보다는 1층이 낫고 1층보다는 4층이 낫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가 없을 때는 높은 고지대에 가서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장 일찍 잠드는 짐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류는 심장이 예민하고 병들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심장은 화라는 말입니다. 화가 쉬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심장이 쉬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류의 체질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도 밤을 새우게 되면은 도리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 그 결과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겨울뿐 아니라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깨가 발달했고 허리와 다리가 가늘다고 그랬어요. 즉 새가 날개가 발달한 것처럼 이 조류의 체질들은 어깨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깨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어깨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달한 어깨에 병이 생기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져요. 즉 강한 것이 병이 난 거기 때문에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이 어깨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 다리가 날씬하니까 보기는 좋은데 약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48살 된 여자분께서 오셨는데요. 이분이 당뇨와 식도, 즉 속이 쓰린 식도염, 속이 쓰린 것이 아주 고생스러운 분이셨어요. 이분이 얼굴이 좀 붉으세요. 그리고 눈이 동그랗고 눈가에 잔주름이 많으세요. 입이 작고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조류에 해당하는 체질입니다. 이분이 당뇨약을 많이 오랫동안 드셨어요. 한 8, 9년 드셨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이 피곤하신데 또 하나는 자기가 속이 많이 쓰린 거예요. 소화가 아무리 음식을 조심하고 조금 먹고 천천히 먹어도 속이 쓰린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잘 붉어져서
남들에게 좀 약간 좀 민망할 때도 있고 머리가 잘 아프대요. 그리고 입안에 혓바닥 이런 데가 잘 패이고 구내염이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슴이 조이듯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잘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요드가 좀 찌릿찌릿하거나 약간 좀 쓰리쓰리한 요드염 증상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이 잘 불안하대요. 꼭 마치 내가 사막에 혼자 덜렁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에 나 혼자만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그런 식으로 불안하게 놀라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좀 아까 말씀드린 눈이 동그랗고 눈가에 주름이 많고 입이 작고 입술이 톡 튀어나왔어요. 이분은 심장이 약하고 예민한 체질입니다. 거기다 당뇨병이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분이에요. 여자는 심장이 약하고 또는 예민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병이 잘 옵니다. 스트레스와 화병을 잘 고쳐주면 여자분들은 당뇨병도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장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화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풀어드리니까 이분이 속 쓰리고 무엇보다도 머리가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입안에 염증, 구내염 생기는 거 있죠. 그리고 요도염, 이러한 증상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약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참 놀라시는 건데, 한약의 특징이 뭐냐면 한약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병 이름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병들, 증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좋아지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려면 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가 좀 많이 오랫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당뇨가 많이 좋아졌어요. 당뇨가 좋아지니까 몸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내 몸에 힘이 없으면 기분도 깔아지는데 내 몸에 힘이 좋아지면 기분도 업되니까 같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고 외롭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